선생님, 오십견이 뭐예요? 오십견은 어깨에 있는 관절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어깨 관절에 관절막이라는 게 있어요. 두 뼈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팔뼈, 움직이는 팔뼈에 이렇게 관절에 관절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360도 보자기처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얘가 원래는 고무줄처럼 잘 늘어나야 돼요. 잘 늘어나서 운동하는데 방해가 안 돼야 되는데 얘가 병이 진행이 되면 콜셋으로 꽉 묶어놓은 것처럼 팔을 못 움직이게 해요. 이런 걸 오십견, 관절막에 병이 온 걸 오십견이라고 해요. 흔히 오십견이라 부르고 다른 말도 많아요. 이건 그냥 별명처럼 부르는 건데 다른 뭐 관절 주위염이나 관절 점액낭염이나 뭐 통증성 경부 강직이나 다른 여러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오십견이라는 건 관절막에 병이 생긴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오십견은 어떤 사람한테 병이 잡아나요? 오십견은 일단 사용량이 많은 사람한테 온다는 전제를 둬야 돼요. 그렇지만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오십견이 잘 와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나 그리고 당뇨병이 있을 때 빈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 2명이 오십견을 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류마티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그리고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그리고 심장 질환이나 아니면 폐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도 오고요. 특히 다른 어깨가 아닌 다른 부위에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십견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유방암을 수술하고 나서도 오십견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외상이나 아니면 어깨 주위에 다른 견쇄관절이나 회전근개라는 힘줄의 병이 있어도 오십견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십견의 대표적인 증상이 뭔가요? 오십견의 대표적인 증상이라, 자 여러분, 오십견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거의 아파 죽는다 생각하면 돼요. 잠을 못 자요. 자다가 여러분이 잘 자시다가 꿈을 꾸시잖아요. 악몽에 시달리죠. 그러다가 내가 악몽에서 벗어나야 돼요.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꿈 때문에 내가 깨는 게 아니라 아파 죽어서 깨는 거예요. 그만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자다가 누워도 아프고 심지어 바람이 스쳐도 아파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만약에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다. 그럼 낮에 일이 될까요? 밤에도 일이 안 되죠. 잠도 못 자죠. 그러면 여러분 일상생활 영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야 돼요. 양치를 하려고 해도 양치질이 안 돼요. 그리고 속옷을 입으려고 하죠. 러닝을 끼울 수가 없어요. 팔을 끼울 수가 없어요. 팔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성분인 경우에는 속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제일 힘든 건 우리 화장실 가서 뒤처리할 때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팔이 안 움직인다는 거, 특히 더 진행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상상을 해요. 팔이 안 움직인다. 내가 저기 있는 조기, 내가 좋아하는 조기 생선 조림을 먹어야 돼요. 젓가락을 집었어요. 입으로 갖고 오는데 팔이 안 올라갑니다. 반찬을 먹을 수가 없어요.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질환이 저절로 낫거나 여러분들 그냥 시간을 기다려두고 있으면 낫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 진행이 되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선생님, 오십견 자가진단 필요한가요? 여러분, 어깨가 아파 죽는데 무슨 자가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초기에는 물씨라고 뭐하고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데 자가 진단하고 있겠어요? 좀 저절로 두면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저절로 두면 낫는다는데 사실입니까? 처음에 초기에는 염증이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단계는 염증이 사라지면 회복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염제를 먹고 약을 복용하면서 물리치료를 하면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점점 변형이 돼서 진짜 콜셋처럼 어깨 관절을 조우고 있는 상황, 완전히 변형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물리치료나 이런 걸로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드름 같은 거예요. 여드름 처음에 뾰족뾰족 몇 개가 났을 때는 거기만 약간 치료를 하면 원래 피부로 다 원상복귀가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서 미처 치료를 못하고 오랜 시간 두다 보면 피부가 패이고 막 이렇게 섬유화가 된다 그러죠. 울긋불긋하고 막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변형이 된 거, 이런 것들은 저절로 낫기 힘들죠. 그러면 특수한 치료가 필요하듯이 오십견도 많은 진행이 되면 그 안에 두꺼워지고 탄성도 이렇게 탄성이랑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탄성도 줄어들고 꽉 조여지고 막 이렇게 변형이 된 게 저절로 낫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계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자, 이렇게 거기에 맞게 또 치료도 선택해야 된다. 오십견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는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는 초기에는 염증만 가라앉히고 물리치료만 해도 우리가 쉽게 병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시술이 필요한데 수압 팽창술이라는 시술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옵션으로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데, 수술 같은 경우에 전신 마취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의식 중에 마취를 하고 전신 마취를 해서 무의식 중에 팔을 막 돌리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관절 손상의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치료는 병원에서 자기에 맞게 옵션을 정해서 선택을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